이분 관리 받으신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기존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70에서 80% 정도는 빨라졌습니다. 역산했을 때. 당연하죠.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자산 관리를 막 시작했을 때만 해도요. 그래도 적금은 배신을 안 한다. 라는 말이 거의 정답처럼 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투자는 지금처럼 누구나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상담을 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열심히 저축하셨던 분들일수록 표정이 제일 안 좋아요. 그때 그나마 제가 억지로 이제 투자 좀 해야 된다고 하셔서 겨우 하셨던 분들, ISA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이체돼서 적립식으로 투자 드시는 그런 분들,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가장 고마워하시면서도 가장 아쉬워하시죠. 아, 그때 좀 더 하라고 하지 왜 그랬어요? 30만 원이 아니라 130씩 투자할 걸. 아니, 그래서 제가 한 70만 원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무섭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저축을 잘 하는데도 불안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좀 파헤쳐서 그 민낯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 100만 원씩 20년 저축하면 얼마 모일 것 같으세요? 뭐 그냥 계산기 돌려보면 바로 나오죠. 원금만 해도 한 2억 4천 나오잖아요. 적금에서 예금하고 적금에서 예금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자 붙으니까 아주 많이 잡아줘도 한 3억 정도 되겠죠. 이제 숫자만 보면 꽤 커 보이는데, 근데 이 돈으로 20년 뒤에 집 살 수 있나요? 아니면 노후 생활 죽을 때까지 가능할까요? 3억 가지고? 서울, 수도권 전세는커녕 생활비 하기도 좀 빠듯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분명히 나는 열심히 살고 저축 잘했는데 왜 미래는 더 불안해질까?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딱 하나인데요. 아직도 내가 버는 돈을 저축하는 그 파트에서 저축 중심 구조로 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본인 업이 바쁘고 투자하기 조금 어렵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월급 받으면 적금 넣고, 적금 만기되면 예금 옮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현금으로 묻어두는 방식이죠. 물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축액 자체가 높은 게 일단 깡패입니다. 수익률이고 나발이고 이게 최고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들이 이제는 좀 다르죠. 부모님 세대까지는 맞았어요. 예전에는 적금했을 때 거의 한 13%, 15%, 뭐 심지어 진짜 막 70년대였나요? 그때는 뭐 20%짜리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가는 매년 3에서 5%, 한국 같은 경우는 2에서 3%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적금이자, 예금이자는 지금 2에서 3% 수준이죠. 이 말은요, 적금을 하더라도 혹은 저축을 하더라도 돈의 가치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나요? EBS 자본주의라는 책을 보면 아실 텐데 돈의 창조 과정, 시장에 풀린 돈은 정부에서 찍어낸 채권, 이런 빚 이만큼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만약 여러분이 1,000만 원을 예금하잖아요? 그러면 그 900만 원은 은행이 받아서 다른 곳에 다시 대출해 줍니다. 그럼 사실상 시장에는 1,900만 원이 풀려 있는 거예요. 디지털 머니가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무방비하게끔 막 열려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급 준비율이라는 걸 정해 놓는데요. 즉 고객들이 은행에 맡긴 돈을 대거 찾을 수도 있으니까 은행 너희가 받은 돈의 10에서 20%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100%를 다 들고 있으면 이거 보관 창고밖에 더 됩니까? 이거 비용 받아야 돼요.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외에 8에서 90%는 다시 다른 기업이나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이 돈이 또 다른 은행으로 가서 적금되면, 예금되면 그거 가지고 다시 또 대출해주고 남겨놓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돈이 풀려나게 됩니다. 아니, 적금 얘기하다 갑자기 얘기를 왜 해요? 라고 한다면 은행 역시도 우리한테 적금이자 예금이자 주면서 돈을 유치해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업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개인한테 대출로서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예적금으로 2, 3%를 우리한테 주면서 대출로 4에서 5% 이자를 받으니까 상당히 남는 장사죠.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이걸 국가적으로 허용해 준 거고요. 은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이 구조를 알고 예적금 이상의 수익률,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시장에 돈이 엄청 많이 돌죠. 저는 이 돈을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현금 흐름, 유동성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축만 하는 건 이 물을 양동이로 퍼내서 내 논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양동이로 퍼서 나를 수 있는 시간과 힘이 고갈될 때까지. 언제? 즉 은퇴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물을 퍼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곡괭이랑 삽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이랑 바꾼 다음에 그 곡괭이 가지고 물기를 내서 내 논밭으로 물이 알아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현명하겠죠. 이게 투자입니다. 이 현금 흐름이 계속 나한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 이자, 배당, 그리고 뭐 투자 수익 같은 걸로 다시 한번 뭐 분배금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요. 임대소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여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구조나 방법이 조금 아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적금, 예금은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축도 투자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냥 돈마다 역할이 다를 뿐이라고요. 꼬리표를 달아주면 됩니다.
너는 이때 쓸 거, 너는 이때 쓸 거, 너는 여기 쓸 거, 너는 저 뒤에 쓸 거. 요렇게요. 크게 나누자면 세 가지일 텐데요. 첫 번째는 안전자산입니다. 우리가 여태 얘기했던 것처럼 예금, 적금. 이런 애들은 장점이 뭐예요? 원금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을 막아줄 수 있는 돈이고요. 그러나 수익률이 아쉬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 가지고 수익을 내기보다는 아주 단기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잠깐 넣어놓는 무손실, 무수익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 2, 3% 있긴 하지만 큰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단기에 쓸 돈이 진짜 없다면 비상금 정도만 준비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의 쓸 돈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1년, 2년 뒤에 큰 돈 쓸 일이 없는데? 라는 겁니다. 내 월급 혹은 소득의 1배에서 2배 정도, 혹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지출의 2, 3배 정도면 비상금으로 딱 적당합니다. 보통 토스나 카카오 혹은 증권사 CMA 등으로 비상금 통장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일반 예금 통장의 이자가 0.1%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비상금 통장은 그래도 1.5% 이상 주거든요. 벌써 15배 차이입니다. 반드시 산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가 방어 자산입니다. 부동산, 주식처럼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돈이죠.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먹고 자라는 자산이고요. 주식은 곧 기업에 투자하는 셈이니까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서비스나 물건에 투자하는 셈이 되겠죠. 물가가 오른다는 건 여기서 만들어낸 서비스나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주가도 보편적으로는 덩달아 오르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자산입니다. 연금이나 장기 투자처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돈인데요. 이때 금리를 따라가는, 즉 돈의 가치를 따라가는 투자를 해서는 되게 많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금, 적금. 그리고 많이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아쉬운데요. 내 연금 자산, 손해나면 안 되니까 연금저축펀드나 IRP, 퇴직연금 DC형, 내가 직접 불리는 거, 이런 계좌에서 예금 상품을 해버려요. 물론 원금 보장은 되죠. 그러나 굴러갈 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공격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게 주식형 자산 위주로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한 예시로 10년간의 예적금 이자랑 10년간의 나스닥, S&P 500, 코스피 상승률을 비교해 보시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내가 연금을 10만 원 받을 것이냐, 100만 원 받을 것이냐, 이런 그 비교 자료들은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모든 돈이 같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역할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30대 직장인이신데요. 매달 250만 원씩 적금을 하고 계셨어요. 또 급여가 500 정도였으니까 반은 하고 계시죠. 전부 적금이었고 6년 동안 꾸준히 해오셨대요. 그렇다 보니까 쌓인 현금은 많아요. 그리고 목돈도 그냥 예금을 거치해 놓으셨었죠. 자산도 꽤 있고 나 급여도 괜찮고, 근데 투자는 싫고 무섭고 대출도 남한테 돈 뺏기는 느낌이라 싫으니까 둘 다 활용을 안 하신 거죠. 투자도 대출도. 그러다 보니 뭐지? 나 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집 마련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분 구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른 쪽에 뭐 이제 전세 이런 데 들어가고, 이분은 현금만 2억 정도 들고 있었기 때문에 1억 정도는 목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드렸고, 거기서 분배금이 좀 나올 수 있게 아주 보수적으로 한 80에서 110 정도가 매달 나올 수 있게 현금 흐름을 좀 개선해 드렸고, 적금 50만 원, 그 다음에 ISA ETF 투자 165만 원, 연금 45만 원, 이렇게 세 가지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250만 원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ISA는 왜 165만 원이에요? 라고 한다면 총 넣을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12달로 나누면 그 맥스치가 매월 16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맥스치를 다 채우고 세제 혜택을 다 받으려고 그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적금은 과감히 줄였습니다. 현금이 많은데 뭐하러 적금합니까? 그죠? 지금 구조만 바꿨지, 그 다음에 꼬리표만 바꿨지 돈을 더 쓰거나 더 번 게 아니에요. 이분 관리 받으신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기존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70에서 80% 정도는 빨라졌습니다. 역산했을 때. 당연하죠.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집 사시려면 대출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디어 확고해지셔서 제가 알기로는 2달 전인가 3달 전에 마련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시면서 시간, 노력, 지식 다 쓰고 월급이랑 받고 오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벌어온 녀석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는데 그치지 않고, 지출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그렇게 일하시는 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이 일해서 벌어오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채찍질을 계속 해야 됩니다. 돈 벌어와, 나도 일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투자입니다. 물론 제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묻지마 몰빵 투자, 아니면 한 종목에 무지성으로 투자하거나 남들이 이거 좋대라고 해서 찾아다니는 투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투자 원칙이 뭔데요? 뭐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릴 거지만 사실 GPT에 쳐도 그냥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널렸고요. 저도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GPT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투자 전문가야. 모든 투자자들이 선망하는 투자 구루들을 10명 알려줘.
그리고 이 10명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투자 원칙과 신념에 대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줘. 마지막으로 내가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리스트업 해줘. 끝입니다. 쉽죠? 근데 요새 보니까 막 이런 거 뭐 댓글 달면 뭐 보내드립니다 이런 거 많던데 치사하게 그게 뭡니까? 그냥 좋은 내용 있으면 공유하면 되는 거지. 그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월 100만 원 혹은 그 이상 저축해도 뭔가 불안한데 그 진짜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만 잘 반복해서 보시면 사회 그리고 기성교육에서 만들어낸 저축에 대한 프레임에서 좀 빠져나와서 진짜로 내 돈이 일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개념 자체를 조금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축 자체가 나쁘다는 말 아닌 거는 아시죠? 무지성 투자의 결과가 나쁘듯이 무지성 적금, 적금 짱! 이 결과도 역시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똑하니까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산관리사 허먼이었고요. 여러분의 돈이 똑똑하게 일하는 레시피를 매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돈이 일하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